이기환 진짜 괴물이란 말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기범이가 자기 대신 죽어가면서 부탁했던 순영이까지 죽이려 하다니 정말 세상의 모든 나쁜 말을 갖다 붙여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두 명 중 한 명이 순영이일까봐 진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기환이 그 모든 걸 하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이 죽어가는 동안 케이크를 사러 갔고 강성을 떠나는 길에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범의 장례식장에서는 유족 행세를 했고 태조 앞에서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이기환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완벽하게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악당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인데요. 드디어 이기환이 쪽지에 적어졌던 12+2에서 2의 의미를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기환은 태조와의 인터뷰를 오랜만에 만난 절친처럼 즐기고 있는 것 같죠? 친구니까 네가 부탁하면 들어준다며 선심 쓰듯 두 명 중 한 명은 아주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그 표정은 아주 섬뜩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순영의 어린 제자인 혜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주는 농수로에서 강성 연쇄살인과 양상이 똑같은 시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태주는 살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이번 시신은 이기환이 강성을 떠나면서 저질렀던 범행이었습니다. 이기환은 강성을 떠나기 전에 임성만을 찾아와 손수건이 왜 너한테 있었는지 물어보죠. 혹시라도 임성만이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 불안해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서도 기범이 경찰서에서 맞아 죽었다며 기범이같이 안 되려면 이제라도 뉘우치고 벌받으라고 합니다. 와, 이건 황당함을 넘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감옥 안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임성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누명을 직접 확인하러 와서 더 단단히 박아놓고 간 겁니다. 이기환은 임성만이 완벽하게 범인으로 굳혀지도록 끝까지 치밀함을 보인 거죠. 하지만 살인 욕구는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농수로 시신은 태주에게 발견되고 태주는 임성만이 범인이 아님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차시영은 이미 임성만에게 사형을 부형하며 범인임을 확정한 상태였고 범인 검거의 공로로 차시영과 경찰들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무진은 이미 국회의원이 된 상태였죠. 불법 체포, 감금, 폭력까지 지시하고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공로상을 받고 승진과 포상을 받다니 그들만의 잔치가 따로 없었는데요. 차시영과 경찰은 이미 이기범을 잘못 체포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압수사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죠. 이 상황에서 임성만마저 범인이 아닐 수 있다고 발표하는 건 그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임성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고 잠을 빼앗기고 결국 하지도 않은 자백을 해야 했던 그 밤, 진범은 강성을 떠나며 웃고 있었는데 임성만은 감옥 안에서 아버지도 누나도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슬피 울었는데요. 태주는 임성만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섰지만 차시영은 모방범죄를 주장하며 임성만을 놓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 물면 눕지 않는 태주는 추가 범행이 없는지 경찰서를 들쑤시고 다니는데요. 그때 마침 여경 인숙희가 8살짜리 여자아이 실종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과거에도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태주는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습을 본 도영구는 경찰서에서 태주의 멱살을 잡으며 왜 여기 와서 지랄이냐 난리를 칩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따로 없었는데요. 죄책감은커녕 자신들이 한 짓이 들통날까봐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차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고에서 차시영이 술에 취한 채 말합니다. 강태주 너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제 예상으로는 도형부와 장명도 그리고 차시영은 여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수사를 진행했고 시신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연쇄살인 범행으로 밝혀질 경우 이미 사형을 구형받은 임성만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임성만을 잡으면서 차시영은 아버지와 세상의 인정 그리고 표창까지 받았는데요. 이제 와서 동일수법의 사건이 또 터지면 가장 난처한 사람은 차시영과 두 경찰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건을 은폐했던 것이 아닐까요? 차시영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8살 아이가 피해자로 불리지 못하게 만든 선택이었던 거죠. 사건이 있었는데도 사건으로 기록되지 못하게 만든 바로 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기환이 말했던 건 두 개의 사건이었잖아요. 털어놓으면 대한민국이 난리 난다고 했던 또 다른 사건, 과연 어떤 사건일까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면 임성만이 모방범죄로 징역살이를 하게 된 바로 그 사건, 가정집 피살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는 자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백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억울하게 모진 구타를 견디지 못해 강제 자백을 하고 무기징역을 살게 된 임성만 사건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이기환은 무능하고 졸렬했던 국가 공권력을 비웃
묻듯 흥겨워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이 된 차시영은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된 셈이잖아요.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춘재 사건에서 표창을 받았던 경찰은 5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에도 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늦게 특진 취소 정도의 조치만 이루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춘재 사건에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범인이 오래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종은 진실을 알 권리와 제대로 애도할 시간을 오랫동안 빼앗겼고 누명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는 인생의 긴 시간을 범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오래도록 공포 속에서 살았고 수사기관이 잘못된 결론을 밀어붙이는 동안 진짜 범인은 유유히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드라마에서만큼은 불법 체포, 감금, 폭행을 저지른 경찰과 그걸 지시한 차시영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